이 더러운 곳에서 화장실도 못 찾게 해놓고 저한테 무슨 벌금을 내라는 겁니까?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중국인이 길거리 용변으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SNS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그저 중국 문화에 저급한 모방일 뿐이죠. 베이징 명문학교 교사라는 그는 왜 한국의 모든 것을 비웃었을까요? 해운대에선 버스킹 무대를 점령하며 중국 노래를 왜 안 부르냐? 고 소리쳤고 안전요원의 구조 시도에는 구명장비를 집어던졌습니다. 대국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부산을 초토화시킨 그의 실체. 그런데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그가 흘린 뜻밖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존심과 분노 사이 오늘의 충격적인 감동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하우싱 국제사립초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베이징 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가슴에 품고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로 교실이 가득 차 있었죠. 학교에서는 문화 교류를 강조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중국 문화가 최고라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각자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위대한 발명품들, 세계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철학에 대해 설명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제 반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장면을 따라 부르고 K-팝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아이들까지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대체 뭘 했길래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한 미국 아이가 한국 아이돌의 사진이 붙은 필통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발전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은 K-팝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한국 드라마 장면을 종이에 그리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져가며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다시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한 저는 교장실로 찾아가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만 빠져 있는 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웨이 선생님,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잖아요. 특정 문화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는 또다시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도 서울보다는 좀 더 시골스러운 모습이 남아있을 법한 다른 도시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부산이라는 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해국제공항도 있고 해외 관광객들도 꽤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부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지만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을 테니 단점을 찾기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불편한 교통, 낙후된 시설, 지저분한 거리 같은 부정적인 면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휴가를 신청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감히 대국인 중국 사람에게 비자를 요구한다니 말이 되나? 이런 투덜거림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으면서도 비자를 요구하는 모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가슴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팝 춤을 따라 추던 모습, 한국 드라마를 열광하며 보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더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말 거야.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데 주변에 한국으로 여행 가는 중국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들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한국 화장품을 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방문할 명소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될 텐데. 비행기에 앉아 있는 동안 부산에서 어떤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부산에 도착하면 분명히 시골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일 거야. 서울보다 작은 도시니까 발전도 덜 되어 있을 테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고도를 낮추고 있을 때 창밖으로 푸른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꽤 현대적인 모습이 보여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죠.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 직접 가보면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부산의 모습을 상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서 한국의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자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작은 나라 한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입국 수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줄이 꽤 길었는데도 순식간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안내원 중 한 명이 영어와 약간의 중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간이 짧아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우리 중국이 훨씬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느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몇몇 안내원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들이 친절한 척하면서 사실은 중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전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나대지? 내가 대국에서 왔다는 걸 알아서 굽실거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었어요. 결국 공항버스를 타고 부산역 근처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휘저으며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번역 앱을 켜서 설명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굳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내가 소국인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라며 자존심이 상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짐을 끌고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고 도로도 혼잡하지 않아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역시 작은 도시니까 가능하겠지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었죠.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들어가자 프런트 직원이 아닌 무인 체크인 기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분증만 스캔하면 예약 정보가 뜨고 결제 후 객실 키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무인 기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류가 자주 발생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문제없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이거 생각보다 편리하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뭘 이렇게 자동화로 보여주기 식이겠지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멀리서 부산항이 희미하게 보이고 도로 위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 비하면 빌딩 숲이 조밀하진 않았지만 꽤 도시다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돌아다니면서 시골 티가 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결점이 분명 있을 테니
이렇게 다짐하며 첫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근처 음식점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좀 잃은 것 같았어요. 골목이 생각보다 얽혀 있어서 지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찾는 곳이라도 있으세요? 그는 친절하게 번역 앱을 꺼내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들먹거리며 잘라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는 대국에서 온 나에게 이들이 괜히 아부하는 거지하는 이상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결국 그 사람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저는 스스로 역시 한국인들은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참견하는군이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을 보기로 했어요. 전통시장과 현대식 가게가 뒤섞인 곳이라 분명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시장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고 길에 쓰레기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활기차게 오가면서 순서에 맞춰 줄을 서서 해산물이나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노려보며 여기서 뭔가 불결한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도 차례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의외로 깔끔하네. 의외로 깔끔하네. 라고 생각하며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전날 저녁에 매운 중국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갈수록 아랫배가 욱신거려서 걸음을 떼기 힘들었어요. 화장실이 어디지? 시장 골목이라 화장실 표지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멀리 공중화장실 표시가 보이긴 했지만 그곳까지 갈 자신이 없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성이 흐려지고 있었죠.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중국이었다면 길 모퉁이에서 그냥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외국인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골목 구석에 인적이 드문 자리를 발견했어요. 상자가 쌓인 곳으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쪼그려 앉았어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시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 골목으로 들어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세상에. 곧장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여기 좀 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금방 한국인 몇 명이 몰려왔고 일부는 경찰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용변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당황하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심각한 무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통역 앱으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세요? 여기 화장실 있어요. 그러자 저는 당황스러움에 화가 치밀어 소리쳤어요. 너희가 화장실 안내를 안 해줘서 그랬어.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해결하기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중국인 이상한 사람이네라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경찰 2명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끄럽고 불쾌했지만 오기가 발동에 따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해요. 한국이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주변 한국인이 통역 앱으로 경찰에 말을 전해주었어요. 벌금을 부과하거나 당신을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격분해서 여권을 꺼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온 엘리트 교사예요. 중요한 일을 하러 왔다고요. 결국 경찰은 경고 조치만 하고 저를 돌려보냈어요. 구경꾼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들도 많았어요. 시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 사건 이후 저는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단점을 찾아서 폭로하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망신을 당하다니. 그런데도 그날 오후 해운대로 향했어요.
직접 가보면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가는 길에 교통이 막히자 기사가 우회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가지 씌우는 수법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냐? 중국어로 따졌지만 기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기사가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단축되고 요금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태도 때문에 기사는 내릴 때까지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해보니 호텔이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그러나 저는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숙박비를 받아먹겠지. 그만큼 숙박비를 받아먹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중국인 손님이 많아서 중국어 안내문도 준비했어요. 그러자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통역사부터 따로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 당황하며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말하자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해운대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관광객들을 보고 있었어요. 사진 몇 장 찍으려 했는데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경치도 괜찮아 보여서 마음 한구석에서 의외로 볼만한데 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해변이 더 크고 많지. 그때 갑자기 바다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조심하세요. 안전요원이 구명함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안전선을 넘어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안전요원은 구명함을 건네려 하고 있었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주변 관광객들이 저 사람 뭐지?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려 했는데 화를 내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길거리 공연팀을 발견했어요.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둘러싸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갑자기 외쳤어요. 중국 노래도 한번 해봐. 공연팀이 알아듣지 못하고 웃으며 영어로 인사하자 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중국어 곡은 안 하는 거야?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젊은이가 통역 앱으로 말했어요. 원하는 곡이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 음악을 하는 팀이라 중국 곡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노래를 준비해야지.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앞으로 다가갔고 결국 공연 팀원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망신을 당했지만 저는 또 소리쳤어요. 중국인을 무시하는 거야? 뒤에서 누군가 웬만한 중국인은 다 받아주는데 저런 사람은 참.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리면서도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숙소에서 경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사건과 해운대 공연 방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호텔 측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간단한 진술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더 머무르다가는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빨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결국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 대신 버스를 탄 이유는 또다시 말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김해공항에서 수속을 밟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체계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며 부산에서 벌인 갈등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사건, 노점에서의 말다툼, 해운대 공연 방해. 한국의 단점을 찾으러 떠났는데 오히려 제가 진상을 부린 꼴이 되었어요. 부산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고 한국인들이 도움을 주려 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대국의 위상을 믿고 한국인을 깔보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망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소음과 복잡함 속으로 돌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내 나라야라는 자부심이 들었겠지만 왠지 번잡하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도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평범한 바다야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주제넘게 친절해서 귀찮을 정도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친절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습니다. 부산 축제 영상 봤어? 너무 예뻤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겪은 일들이 알려질까봐 두렵거든요.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부산 바다 사진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시 한국에 간다면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인 교사의 부산 방문기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 타인을 깎아내리는 오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끝내 인정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깔끔한 거리, 친절한 안내,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까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외국인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SNS에 공유하는 행동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문화적 자부심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도 그 중국인 교사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